경주포커스 김종득 기자 전화로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예비 후보자 개별 대담 시간 앞서 전해드렸는데 지금 경주 대진표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로서 그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이제 28일 남았는데요. 현재 경주시의 경우에는 뭐 선거운동이 아직 아니니까 국민의힘 공천이 확정된 김석기 의원은 아직 뭐 등록은 안 된 상황입니다만, 그 김석기 현 의원에다가 더불어민주당 한영태 예비후보, 또 자유통일당 정수경 후보 예비후보, 그리고 무소속 김일윤 신경주대 총장, 이렇게 4명 대결로 압축되는 양상입니다. 네, 이 무소속의 김일웅 신경주대학교 총장이 예비후보 등록이 눈에 띄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분이 1938년생, 원래 우리 나이로 86세이고, 또 역대 경주에서 가장 많은 선수로, 그러니까 국회의원 5선을 했던 의원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출마를 예상하지 못했던 분들도 많은데, 지난 5일날 그 한수원 본사 또 경주시청 앞에서 하루 2차례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어저께 11일날 예비후보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선거사무소 개소식도 가졌는데, 한수원 본사 도심 이전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출마 선언했습니다. 김윤 총장, 신경주대학교 총장이죠. 이 출마에 대해서는 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신경주대 회생, 그리고 대학 재산 처분을 위해서 그 한수원 본사 신경주대 이전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 뭐 그래서 출마 자체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습니다만, 그 당사자는 소멸위기에 처한 경주를 살리기 위한 목적 이외에 다른 의도는 없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또 완주할 예정이다, 이렇게도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 김일훈 예비후보 경주 지역에서 역대 최다선 의원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올해가 22대 선거이고, 그래서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1948년 이후에 21번의 총선거가 있었고, 경주시, 경주군 이렇게 지역구로 묶어서 보면 지금까지 총 37명의 당선자가 배출이 됐습니다. 이 중에서 뭐 재선한 의원도 있고 삼선한 의원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겹친 인물을 빼면 실제로는 21명이 당선이 됐는데, 김일윤 예비후보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뭐 4선이냐 5선이냐 그 논란은 일부 있습니다만 어쨌든 5번이 당선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역대 우리 경주에서는 최다선 의원입니다. 46살이던 1985년에 처음 12대 선거에서 처음 국회의원이 됐고, 그리고 이어서 88년 제13대 총선까지 재선을 합니다. 그리고 92년 14대 총선에서는 당시 안기부장 비서실장 출신의 집권여당 민자당 소속 후보에게 밀리면서 3선에 실패를 하고, 뒤이어서 한 번 쉬고 96년 15대 총선, 그리고 2020년 그리고 2000년 제16대 총선 연거푸 재선이 되면서 그 또 경주 지역 첫 4선 국회의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2004년 17대 총선에서는 그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습니다만, 당시 이명박 대통령 그 집권당의 사무부총장 그 정종복 후보에 밀려서 낙선을 한 번 또 하고, 그리고 2008년 제18대 총선에서는 친박연대 소속으로 또 출마해서 5선에 당선이 되기도 합니다. 그 선거 직후에 그 5선 당선 직후에 선거법 위반으로 이게 당선 무효형이 확정이 되면서 일각에서는 4선이다 뭐 이런 게 주장을 합니다만, 본인도 5선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번에 또 중앙선관위 예비후보 등록을 한 현황에도 보니까 5선 의원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 일단 5선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제 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김석기 현 의원과 한수원 본사 이전을 주로 거론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선거사무소 개소식 하면서 본인이 출마를 한 이유가 한수원 본사 도심 이전을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보다도 김석기 의원이 한때 공약사항으로 넣었다가 취소한 것이 결정적인 계기다, 이렇게도 강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저는 그 현상을 보고, 그러니까 김석기 의원이 작년 12월 달에 그 경주의 천재 개벽을 위한 7대 비전이라고 이렇게
정책으로 제시를 했다가 1월 달에 의정부에서 공식 취소한 적이 있는데 그 점을 들면서 김일륜 예비후보는 저는 그 현상을 보고 고민을 거듭했다. 시민들이 실망하고 붕괴하다 보니 제가 이 단상에 설 수밖에 없었다. 라면서 그 한수원 본사 도심 이전을 추진한다고 했다가 취소한 김석기 의원 이 부분을 보고 본인이 출마를 결심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요. 또 그리고 이 본사 도심 이전과 관련해서는 서라벌대, 경주대 두 개의 대학을 통합했기 때문에 그 하나의 자리에 한수원을 분명히 가져오겠다. 그래서 경주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추가로 3가지 정도를 더 이야기를 하는데 옛 경주 역사 활용 방안이라든가 신라 완경특별법 개정이라든가 또 경주시 노인복지회관 신축 이 3가지를 또 주요한 출마 이유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밖에 출마 이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추가로 3가지에 대해서는 옛 경주역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그 일본에 있는 도쿄타워 예를 들면서 경주타워나 주변에 호텔 이런 것들을 건설해서 이 경주를 찾는 내외국인이면 반드시 방문하는 관광 명소로 만들어서 구도심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경주시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는 너무 좁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불편하다. 그 천년고도 경주답게 전국에서 모범이 되도록 신축을 하겠다. 이렇게 말했고요. 그리고 신라환경특별법은 아시다시피 김석기 현 의원이 20대 국회의원이던 2019년 11월 달에 국회에서 그 본인이 발의를 하고 통과시킨 법률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 김일륜 예비후보는 선거 직전에 만들어서 알맹이를 빼고 만든 법이다. 반드시 개정해서 지방부의 부담이, 그러니까 경주시 부담이 적고 정부 예산이 쭉쭉 내려오도록 하겠다. 그러면서 그 신라환경특별법 내용을 보니 알맹이가 다 빠졌다. 법 통과 과정에서 시민들을 우롱했다라면서 현재 3선에 도전하고 있는 김석기 의원을 정면으로 이렇게 정면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 법은 당시에 이 법률이 통과가 될 때에도 그 특별회계 신설 규정이 빠졌기 때문에 말 그대로 안고 없는 찐빵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실효성에 강한 의문이 일기도 했습니다만 김석기 의원은 이런 비판에 대해서 문화재청 예산 중에서 이 신라환경 보건 정비 별도 예산 코드를 신설하면 된다. 이렇게 해결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지만 현재까지 별도의 예산 코드는 신설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선거에도 그 김석기 의원, 김일륜 예비후보 간의 이 신라환경특별법 실효성을 두고 상당한 쟁점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또 어제 김석기 의원을 향해서 인구 소멸을 두고 1대1 토론을 한번 하자. 장소 가리지 말고 이렇게 또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소식은 경주 황촌 도시재생 지역에 마을 호텔이 문을 열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황촌 도시재생 지역은 경주역 동편, 이 황호동 쪽의 그 도시재생 지역인데 이쪽에 있는 빈집들을 활용을 해서 마을 호텔로 탈바꿈을 시키고 그저께 한 4곳 정도가 그 현판식을 가졌는데요. 이게 좀 주목할 점은 이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워낙은 도시민박은 외국인만 투숙이 가능한데요. 이 도시재생 지역에는 그리고 도시재생을 위해서 설립된 말기업에는 그 도시민박이어도 내국인도 숙박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특례 조항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경북에서 1호이고 전국에서는 2번째라고 합니다. 이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내국인 숙박 특례 전환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이 황호 이쪽 지역에 도시재생에 활력이 생길 수 있지 않겠느냐. 현재 한 4개 정도가 개업을 했는데 앞으로 한 5곳 정도 더 해서 9개의 마을 기업으로 이렇게 되면 이쪽 지역에 도시재생도 탄력을 받고 그렇게 되면 그 굉장히 침체되어 있던 이 지역에 활력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경제 소식 살펴봤습니다. 김종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